이번에 판결문을 통해서 불법 촬영을 분석하셨다고 들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3월에 유명 연예인들의 불법 촬영 범죄 행태가 드러나가지고 모두 공분을 샀었는데, 저희가 그때 생각했던 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리고 불법 촬영이 연예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많이 퍼져 있는 문제인데, 그럼 우리 사법부는 이 불법 촬영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거를 그러면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서 보면은 좀 경향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취재하게 됐습니다. 마침 저희보다 앞서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이 판결문 분석을 2011에서 16 그리고 2017까지를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2018을 일단 하면은 가장 최근의 판결 경향도 볼 수 있고 또 전의 데이터와 비교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2018년 판결문만 한해서 봤고, 그게 전국에는 한 2,000건 되는데 서울 지역 5개 지역 법원 판결문들을 추려보니까 700건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세웠냐면은, 이를테면 이영학,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중에 이 불법 촬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 무기징역이 됐는데, 불법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법정 최고형이 5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형이라는 게 불법 촬영 때문에 됐냐?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불법 촬영이 주된 범죄인 것들을 또 분류를 저희가 따로 해냈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2018년 서울 지역 5개 법원 1심 판결문에서 불법 촬영이 주된 범죄인 사건들이 432개.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분석한 결과가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5,000장이 넘는 사진을 찍은 범죄자가 있었는데, 네, 작년 2월에 서울 동부지법에서 나온 판결문인데요.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범행 횟수는 158회입니다. 근데 한 회당 사진을 많게는 200장 찍은 것도 있기 때문에 총 사진 찍은 횟수를 합치니까 5,796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피해자는 158명으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한 형량은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거를 그래서 그러면 한 장당 벌금이 얼마나 되는 건지를 400만 원을 나눠보면 되는 거죠. 5,796로 나눠보니까 690원인 거예요. 이 사건에서 왜 그렇게 판결을 했는지 양형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판사가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동종 전과가 없고, 그러니까 초범이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또 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 이런 이유로 벌금 400만 원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건들도 보면은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 한 명만 찍었을 때 벌금 400만 원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한 장 찍었는데 한 번 한 회 찍었는데 벌금 400만 원, 어떤 사람은 158회 5,796장 찍었는데 벌금 400만 원, 이런 게 타당한 판결인가 적정한 판결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8년 저희가 분석했던 판결문의 내용들만 보면은 벌금형의 비중이 한 47% 정도 됩니다. 예전에는 벌금형이 70%가 넘었던 상황에서 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그런데 범죄 자체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585건, 2017년 기준으로는 6,615건이었거든요. 11배 넘게 폭증을 했어요. 6,615건이지만 저희가 본 판결문만 해도 432건이었고 전국적으로는 사실 2,000건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4,000건 정도는 뭐냐? 3분의 2는 재판도 가지 않는 시기거든요. 벌금형이 아무리 줄어들고 있다고 해도 재판에도 안 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은데 제대로 처벌받고 있는 건가? 범죄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분석하면서 계속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법 촬영이 초범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 초범의 의미가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고 해요. 초범은 우리 보통 생각하면은 저 사람은 처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초범이겠구나. 그 전까지 처벌받은 어떤 적발돼가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게 초범인데, 법적인 의미로만 보면은 초범은 초범이죠. 적발된 건 처음이니까. 그런데 동부지법의 그 5,796장을 찍은 사람도 초범이었거든요. 근데 범행 횟수는 158회입니다. 158회나 찍은 사람을, 범행한 사람을 초범으로 봐야 되느냐? 양형을 할 때 초범이라는 거 아니면 동종 전과가 없다는 것들을 양형에 반영한 내용들이 있어요. 초범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은 형의 어떤 정도로 가볍게 한다든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에서 하고 있는 초범과는 다른 개념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피해자들이 그 여타의 범죄랑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던데 역시 우리 그 동부지법 판결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굉장히 좀 확연한 사례라서 그런데요. 이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을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찍었을 수도 있겠지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한 158회면은 158명, 158명의 피해자가 나왔을 걸로 추정은 되는데 이 중에 확인된 피해자는 마지막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57명은 피해자는 없는 것이냐? 누군지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증거는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사진들로 남아있는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 피해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당수의 판결문, 상당수의 판사들은 없는 것처럼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랑 굉장히 다른 특성인 거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이렇게 횡행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분명히 많은데 누군지 특정이 안 되니까 없는 걸로 치자라고 판결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었는데 용변 장면 촬영이 늘어났다. 근데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게 왜?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보면서 왜 용변 장면을 이렇게 많이 찍을까? 2017년에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을 때도 그런 분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본 건데 거기는 용변 장면과 탈의 장면 촬영을 합쳐가지고 5%가 안 됐어요. 5% 조금 덜 미치는 수준이어서 기타로 분류된 게 용변 장면 촬영이었는데 저희는 용변 장면 촬영이 꽤 많길래 따로 뽑아가지고 분류를 했더니 18.8%가 나왔거든요. 거의 4배가 증가한 건데 저희가 봤던 판결문 중에 좀 제가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었어요. 피고인이 한 2년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러 왔다가 적발이 됐는데 처음에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뭐 여성의 다리 부위나 뭐 뒷모습 같은 거를 많이 찍다가 화장실에 침입해서 용변 장면을 찍거나 그러다가 적발이 되거든요. 판결문에 적어놓은 게 범죄가 점점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용변 장면 촬영은 일단은 여자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대부분은 남성인 피고인들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옆칸에 다른 여성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고 촬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한 단계가 다른 차원의 범죄거든요. 그런데 처벌은 여전히 미미하기 때문에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범죄자들이 용변 장면 촬영으로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합니다. 주로 지하철에서 범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절반 이상이 지하철인데 요즘에는 불법 촬영 문제가 심각하니까 불법 촬영만 전담으로 단속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동행 취재를 나갔다가 불법 촬영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장면을 저희가 목격하고 그 피의자를 만나볼 수 있었어요. 호기심 때문에 다른 데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혼자 궁금해가지고. 피의자가 하는 얘기가 잘못했다. 호기심에서 그랬다. 정말 궁금해서 그런 거지 어디 올리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호기심에서 그랬다는 얘기가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왜 호기심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했는데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적발하면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인한대요. 처음에는 안 찍었다. 나는 그냥 핸드폰만 본 거다. 하다가 핸드폰을 보자고 해가지고 보면은 촬영했던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범죄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설사 적발이 되더라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걸렸으면은 재수 없어서 걸렸네. 뭐 벌금 내거나 아니면은 뭐 기소유예 되거나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식의 안이한 인식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현재의 이 사법당국의 판단들이나 우리의 인식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화장실 몰카 같은 거 얘기 나왔을 때도 야 그런 게 어딨냐 피해망상이다 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남자고 저희들은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고 불안이고 두려움인데 그거를 나는 피해 당한 적도 없고 피해 당할 일도 없으니까 난 몰라 하는 거는 일종의 공범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정부 관계 부처들에서 합동으로 메시지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보면은 뭐 불법 촬영 편파 수사하지 말라는 시위도 한 6차례 걸쳐서 막 일어나기도 하고 사회 분위기가 미투 이후에 또 이런 성범죄 관련된 경각심도 굉장히 높아질 텐데 그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 메시지였나가 저는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이러한 반문명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단속하고 감시하겠습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야만인 것입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는 사회라면 야만이라는, 그리고 정말 반문명적인 범죄라는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분석에 의하면은 이 불법 촬영이 분명히 불법이고 범죄인데도 거기에 대한 인식 수준이 우리 사법부의 판사들도 그렇고 우리 잡혀오는 피고인들도 그렇고 인식 수준이 좀 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인식 수준을 높여가는 게 중요한데 단기간에 되지 않거든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전 단기 해법은 처벌 강화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불법 촬영 범죄가 예전부터 쭉 있었던 범죄는 아니거든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로 우리가 되게 고화질의 좋은 품질의 영상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찍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범죄인데, 그래서 10년 전과 비교하면은 범죄 발생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새로 나타난 범죄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특성도 여러 가지 다르고요. 이 범죄에 대해서는 여기에 걸맞는 양형 기준을 마련해서 판단을 하도록 해야지 판사들을 따라서 제각각으로 판결이 나오거나 가볍게 해주고 깎아주고 봐주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